안녕하세요. 피부과 주머니 한익병입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한익병 쇼를 오늘 또 시작해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을 좀 일찍 당겨서 맞이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건조한 피부 가려움증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제 피부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 가려워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볼 것 같으면 환자분한테 크게 피부 증상이 없는데 본인은 되게 가렵다 그래요. 되게 이런 분들 보면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조한 피부와 피부 가려움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이제 모식도니까 이제 강조해서 그렸는데 실제로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른쪽 손등같이 이렇게 각질이 쭉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얼굴은 이게 좀 이제 과장되게 그린 건데 말라서 논이 갈라지듯이 크랙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조가 왜 가려움증을 일으키냐면 우리 피부는 이제 크게 그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렇게 세 층으로 나뉘죠. 그 중에서 표피는 다시 각질층, 그 다음에 과립세포층, 그 다음에 유극세포층, 맨 아래쪽에 기저세포층 이렇게 네 층으로 또 다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각질층이라는 것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인데 되게 이제 요즘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자주 씻고 그다음에 씻을 때 너무 자극적인 세제를 쓰고 그다음에 또 그걸로 부족해서 떼수건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여러 가지 스크럽 제품들을 갖고 피부를 문지르고 그러다 보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각질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손상을 받게 되면 피부에 머금고 있어야 될 물기들이 전부 다 증발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이 사진처럼 응급 복구되어 있는 원래 이 각질은 한 달이 지나야 성숙한 제대로 된 각질이 되는데 손상된 각질을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성숙하지 못한 너덜너덜한 각질이 올라오죠. 이러면 이걸 갖고 또 가렵다고 지저분하다고 또 때를 밀죠.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과정 중에 우리 피부는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건성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만드는 요인 중에서 사실은 날씨는 그렇게 망가진 피부, 그러니까 이제 각질이 망가진 그런 피부에서 건조하면 나타나는 거지 이게 원인일 수는 없어요. 이게 원인일 가능성이 제일 많죠. 잘못된 샤워 습관, 잘못된 목욕 습관입니다. 이렇게 샤워만 하면 별 문제 없죠. 이제 지금 모식도이긴 하지만 샴푸를 손으로 하고 뭐 다른 어떤 보조 제품 없이 비누질만 하고 샤워를 끝낸다. 올바른 샤워법이에요. 근데 대개는 보면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탕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긴 타월에 환자분들은 그걸 되게 이제 부드러운 타월이라 그러는데 그 타월에다가 비누나 뭐 어떤 세정제를 넣어서 씻죠. 그러면 뭐 각질은 다 망가지고 피부는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1번, 2번하고 4번이 결합되는 거죠. 네. 이제 피부 질환으로 이제 인한 건조증은 이제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그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지죠. 나이가 들게 되면 각질은 자꾸 힘이 없어지니까 또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노인성 소양증의 상당 부분은 건조한 피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조한 피부도 요즘같이 이렇게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날씨에는 주변 습도가 높으니까 잘 마르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뭐 9월 지나고 10월도 되고 단풍 들고 그러면 금방 우리나라 시즌 또 습도가 10% 이하로 뚝 떨어지죠. 예. 딱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조한 피부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드러운 목욕 타월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안경에다 비유를 할게요. 그 타월을 가지고 안경을 한번 닦아보세요. 안경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 목욕
목욕탕에 있는 뭐 그게 여러분 스스로 아주 부드러운 목욕 타월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글라스나 여러분의 안경을 한번 닦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마 안경 다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안경하고 이 피부하고 어느 게 더 단단하죠? 안경이 더 단단하잖아요. 그 안경이 전부 다 스크래치가 나요.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목욕 욕실에다가는 그냥 비누나 뭐 세정제 본인이 쓰는 그런 제품 외에는 일절의 어떤 것들도 두지 마시라. 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피부를 망가뜨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욕 시간이나 샤워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짧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목욕해도 이제 피부가 건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습제를 쓰면 되고요. 피부에 병이 있을 때는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 다음에 잘못된 목욕 습관 때문에 건성 피부염이 생겼다. 건성 습진이 생겼다. 그러면 일단 병이 생긴 거거든요. 병이 생겼으면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리 이런 보습제를 쓰고 노력을 해봐야 백약이 무효입니다. 꼭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먼저 약을 써서 바르는 약이든 먹는 약이든 아니면 두 가지 다든 써서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갖고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빨개지고 뭐 보습제 발라도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건조함이 있을 때는 그 유리아 크림을 쓰면 제일 좋아요. 이게 강력한 보습 물질이기 때문에 유리아 크림 같은 거를 처방받아서 쓰게 되면 좋습니다. 그다음 가려움이 심해서 잘 때 이렇게 긁으면서 자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저기 이부자리에 피도 묻어 있고 이런 경우라면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필요하면 스테로이드도 먹고 그래서 그 소양감은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이 있냐 그러면 너무너무 가려워서 병원에 왔대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너무너무 피부가 깨끗해. 그래서 발진이 있었대요. 그러면 사진이라도 찍은 게 있습니까? 없대. 그냥 본인은 가렵다고만 이 얘기를 해요. 되게 정말 피부병이 있어 가려운 사람들은 긁은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려운 사람들은 자면서도 긁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대개는 막 피부가 두꺼워져 있거나 시뻘겋거나 피도 좀 나고 뭐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깨끗한 피부를 갖고 와서 뭐 며칠째 가렵다고 얘기를 하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 하는데 얼굴 보면 푹 잔 얼굴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가려움증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사이코소마틱 심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아니면 정신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소양증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9월 아직도 덥죠. 뭐 윤달이 껴서 좀 더 더운 것 같긴 한데 이게 지나고 나면 금방 건조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목욕 습관으로 피부의 각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 챗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질문 말고. 제가 올릴 수 있다 그랬나? 이걸로? 네. 이걸로 좀 올려서 인사를 좀 해서 카투만나인님 안녕하세요. 이소민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윤희님 안녕하세요. 건포도 땅콩님, 봉골레 불당님 뭐 질문 주시면 나중에 답해드릴게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안녕하세요. 늘 방송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희님 6465는 왜 이게 새로 붙이셨어요? 이니셜의 뒤에다가. 네. 임정자님 감사합니다. 모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폭포수님 들어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할게요.
몸이 건조해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피입니다. 보습제를 하루에 몇 번, 언제 바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보습제를 발라서 건조한 게 해결이 되지 않죠. 몸이 건조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정도면 병이 이미 생긴 거예요. 약을 써야 됩니다. 뭐 보습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하고 바르면 되죠. 샤워 2번 하면 2번 바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이미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는 거면 건성 피부염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써야 됩니다. 병원 나오시는 게 좋아요. 네. 봉골레 불당님이 어머니가 목욕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목욕하시나. 대개 뭐 60대 분이라면 목욕 시간 30분, 그다음에 떼수건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손이 등에 잘 안 닿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또 세신사한테 맡기고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나이하고 60의 나이 때문에 노인성 건조 피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9월 1일부터 전공의가 복귀한다고 하는데 이제 대학편이 정상화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아프시면 정말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자, 뭐 전공의 복귀율 한 70%, 80%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서울 뭐 5대 메이저 병원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복귀 안 하는 데가 내외산소 응급의학입니다. 피부과, 제가 지금 피부 상담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의사, 피부과 의사도 얘기를 하지만 피부과 의사가 없다고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떨어질까요? 그런 데는 제일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예. 대구에 잘 보는 피부과 다 잘 보시죠. 전문 의사들은 다 대부분 잘 봐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병원 고르실 때 가서 보시면 이런저런 몇 가지 기준으로 병원을 고르시면 돼요. 특히 피부과를 가는데 미용 아니면 저기 안 봐주는 병원은 가지 마세요. 그거는 뭐 아니면 병원 환자를 볼 때 보험 환자들도 잘 봐주는 병원 있잖아요. 그런 병원이 좋아요. 네. 중증 여드름 환자들이 많을 텐데 전 초기 단계요. 백색, 그게 제일 심한 여드름에 제일 치료하기 어려워요. 백색 면부가.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됩니다. 대개 모든 여드름들은 먹고 바르는 약으로 다 해결이 돼요. 엉덩이랑 팬티 라인에 뾰루지가 많이 생겼는데 저거 여드름입니다. 본인은 처음 들어서 생소할 수 있는데요. 화농성 한선염이라는 병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엉덩이만 있질 않고요. 등이나 가슴이나 얼굴에도 여드름 되게 심할 거예요. 두피에도 잘 생기고. 저기 화농성 한선염 하나 찾아서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구글링하면 사진 떠요. 네. 그래서 여드름인 줄 모르고 자꾸 뾰루지 치료만 하는데요. 대개는 보면 저런 분들이 얼굴이나 가슴이나 등에도 여드름이 심해요. 두피에도 여드름 잘 나고. 그래서 이런 아이소트레티노인을 오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피 검사하면서 약을 세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컨트롤 됩니다. 입술이 건조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토피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 같은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라면 치료를 해야죠. 아무리 혼자서 끙끙거리도 답이 없습니다. 릴피증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백연고 하이 멜라논 크림도 잘 안 듣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해도 잘 안 들어요. 저게 여러 가지 피부에 먼저 선행되는 습진 때문에 진피 깊숙한 곳에 멜라닌 색소들이 떨어져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다면 어찌됐든 미백연고 쓰고 그다음에 레브라이트 레이저나 피코 레이저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노력을 좀 해볼 수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지성 피부라고 무조건 이소틴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건 지루성 피부염이고요. 지루성 피부염이면 일주일 정도 약 바르면 싹 들어가요. 굳이 약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멜라논 유사 크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약 발라서 잡티가 더 진해질 일은 없어요. 되게 하이드로키논 제품을 쓰고 햇빛을 보면 진해질 수 있죠. 그래서 밤에 한번 자외선 없을 때 발라갖고 잡티가 진해질 일은 없습니다. 붉은 뾰루지 같은 게 생겼다고요? 벌레 물린 게 1년 가지는 않죠. 네. 벌레 물린 게 1년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붉은 뾰루지가 어디에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죠. 내과에 병이 생긴 건 뭐 연관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진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입안에 두드러기 생긴 경우라면 저거는 혈관 부종이라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뭐 팔다리에 생긴 두드러기는 냅둬도 한두 시간이면 가라앉고 그러니까 뭐 신경 쓸 일이 아닌데요. 입안에 두드러기가 생기면 후두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후두에 부종이 생기면 자다가 숨 못 쉬게 되는 거죠.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문제죠. 그래서 후두 부종이 있다, 구강 내 입술이 붓는다 그러면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돼요. 지방의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 사태가 딱 벌어질 때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의사들이 전공의를 다 하지 않을 거다. 특히 전공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과.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필수 의료과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위태롭다 했지만 하여튼 기묘하게 잘 운행이 됐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메리트 시스템, 개원가의 메리트 시스템, 이런 어떤 메리트가 유지가 되면서 병원이 환자들은 뭐 정말 염가에 우리나라 의료는 이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은 또 뭐 각자 입장이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외국 나가서 한 번만 병원 다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건 라면 값을 내고 레스토랑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어쩌고저쩌고 불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나라 가서 한번 진료받아 보세요. 그러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걸 뭐 한순간에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뿌린 씨가 쭉 성장해 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서 조금씩 이제 손을 보긴 봤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 이제 이를 저지르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졌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런 의료 혜택은 이제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필수 의료기에 전공의 쌤들이 거의 들어가질 않아요. 전공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쯤 지나고 나면 저희 세대는 다 은퇴하죠. 벌써 이제 제 대학 동기들이 다 정년퇴직 하거든요. 이제 그 자리는 지금까지는 항상 순차적으로 잘 메워져 왔죠. 이제 그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정도의 레지던트들이 요구하고 있는 뭐 당직 안 하겠습니다. 뭐 60시간 근무하겠습니다. 그런 엉터리 전문의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머리가 나빠갖고 하루에 80시간, 100시간 거기서 병원밥 먹고 그렇고 공부해야 되고 요즘 젊은 의사들은 똑똑하니까 60시간만 교육받으면 교육을 잘 받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교육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면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한 50대, 60대 의사들에게 받는 진료의 퀄리티는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의료사한테 딱 부러지는 순간 정말 미친 짓 했다.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빅5가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다 환자들을 다 책임질 수도 없죠. 지방은 뭐 응급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안 들어오는 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자원봉사를 위해서 직업을 갖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뭐 맨날 댓글에서 돈만 밝힌다 욕을 얻어먹는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왜 그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줬던 그 시스템을 한순간에 말아먹었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의료보험 시작하고 전국민 개보험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그게 DJ 정부 때 완성됐거든요. 90년대 후반, 99년, 2000년대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40년에 걸쳐서 시스템이 쭉 완비가 돼서 왔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말아먹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 뭐 하여튼 의사 세대를 구별할 때 윤석열 이전, 윤석열 이후로 나누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각자 관리 잘하셔서 하여튼 수술대에 눕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에 의사를 보내겠다, 의대를 유치하겠다. 제발 정치인들이 그런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의사가 가지 않는 것은 지방의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왜 지방에 있는 인구가 줄고 부산만 하더라도 벌써 고령화가 제일 빨리 일어나고 있는데 왜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잖아요. 그 큰 도시의 젊은이들이 왜 수도권을 왜 오는지 그거를 정치인들이 먼저 들여다봐야지. 부산에 의사가 없어갖고 부산의 젊은이들이 서울 옵니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다 언론은 똑바로 얘기하다가 지방에 의사 없는 문제는 왜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합니까? 지방의 인구가 줄면요. 지방의 의사도 다 서울 옵니다. 의사는 사회 변화의 종속 변수지 의사가 많아지면 그 지역에 부산에 광주에 의사가 많아지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게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의사는 사회의 종속 변수입니다. 사회의 메인 변수는 정치고요. 두 번째 변수가 경제입니다. 왜 그걸 갖고 왜 의사들 핑계를 대고 의사를 비난합니까? 지방에 그래도 내가 희생하러 내려가는 의사가 있으면 고마운 분이에요. 모든 의사한테 그런 신성함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의사는 그런 책임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이 허물어진 의료 제도를 공공의대를 갖고 만들겠다고 또 이 정부 들어서 헛짓거리 시작하려는 것 같은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에어컨에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데 바디로는 바르셔야 돼요. 정말 에어컨을 키면 에어컨을 계속 켜놓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된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전기는 그래도 아직 산업 전기를 좀 싸서 병원은 에어컨을 틀 수 있는데 집에 에어컨 틀면 엄청나게 돈 많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에어컨 바람 속에 있으면 건조해지는 건 맞아요. 바디로션 쓰는 게 좋습니다. 땀 흘리고 피부가 가렵다고요? 그렇다고 운동 안 할 이유는 없죠. 자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운동하는데 땀 관리가 돼요? 운동 안 해야 땀이 관리가 되죠. 그냥 운동하면 땀 많이 흘리고 나오면 그냥 샤워하시면 됩니다. 40대 남성 발뒤꿈치 각질 그러면 1번 의심해야 될 건 무좀입니다. 무좀. 2번 만성적인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 불문하고 그냥 굳은 살처럼 각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요. 근데 40대 남성이면 1번 무좀이에요. 무좀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갱년기인데 코 주변 얼굴이 가운데부터 빨개져요. 주사 피부염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갱년기 제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코 주변에 얼굴 빨개서 오는 여성분들 100명 있으면 99분이 다 그냥 주사성 피부염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할 필요 없어요. 주사 피부염 생기는 원인은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피지가 많은 거를 오랜 기간 방치해 놓으면 나이가 들면 그 주위에 혈관이 늘어나고 빨개지고 모공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빨개지고 모공 넓어지면 딸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딸기쿠라 그러죠. 피부과 가면 알고요. 주사 피부염은 약 먹고 약 바르면 낫습니다. 주사성 여드름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이유는 있어요. 왜 쓰냐 그러면
주사성 여드름, 주사 피부염, 딸기코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생기기 전에 지루성 피부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열에 9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환자 보는 경우를 제 임상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주사 피부염 환자가 주사 피부염, 주사성 여드름이 한 10명에서 15명 와요. 그러면 14명 정도는 지루성 피부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사성 여드름 약 안 줍니다. 일주일 정도 스테로이드 바르라고 얘기를 먼저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이 가라앉으면 주사성 여드름 치료를 하죠. 모낭염으로 갔는데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동시에 줬다고요? 이제 얼굴에 생긴 모낭염이면 그게 여드름이거든요. 여드름이면 여드름 치료를 하면 되죠. 예. 스테로이드를 왜 썼는지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환자들에게 병이 2가지 겹쳐 있으면 순차적으로 치료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2번, 3번. 동시 치료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모낭염이라고 얼굴에서 모낭염 생겼다 그러면 여드름이거든요. 여드름 약 먹고 바르면 됩니다. 네. 약 바르시죠? 갈색 검버섯. 예, 약 바르세요. 멜라논 크림 쓰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스케줄이 밀렸겠죠. 예. 그러면 뭐 개원가에서 잘 합니다. 네.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정형외과 조금 크게 하는 시설 갖춰진 병원 같은 경우 정형외과는 인공 무릎 관절 수술, 인공 고관절 수술 잘 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허리 척추 클리닉 전신 마취하고 수술 잘 하고요. 입원 실수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화된 병원들이 산부인과, 그다음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일전에 그 항문 전문 병원, 제가 양병원 제가 소개도 했지만 그런 병원도 보면 굉장히 뭐 대장 항문 수술은 잘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화된 병원들은 아주 심각한 다른 뭐 암 수술이라든지 동반된 내과 질환이 뭐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고관절 수술, 무릎 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뭐 다 잘하죠. 근데 이제 신경외과라 하더라도 뇌 수술 이건 이제 대학병원밖에 못 하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그 스페셜 일반외과, 대장 항문 내과, 외과 이런 데는 거의 대학병원 이상으로도 진료 결과가 좋죠.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는 비뇨기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뭐 요실금이라든지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관 수술 복원한다든지 이런 것들 잘하는 외과 선생님들도 비뇨기과 선생님들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잘해요. 하셔도 돼요. 외려 많이 해서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지성 피부에 염증이 심해지면 약 먹고 약 바르면 되죠. 뭐 굳이 뭐 짜지 않아도 됩니다.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여드름 치료는 되게 쉬워요. 약 먹고 약 바르면 한 달이면 다 좋아집니다. 회복됐으면 뭐 병원 가실 필요 없죠.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다 나았으면 병원 다시 옮길 필요 없습니다. 약 바르면 돼요, 무조건. 바르는 약 바르면 됩니다. 등에 가슴에 여드름이 심해서 미노신 먹고 좋아서 미노신 드셔도 돼. 1년에 한 넉 달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발라야죠. 발라야 돼요. 혀에 백태가 끼는 거는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백태가 많이 끼는 건 비정상이에요.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안 좋을 때 백태가 끼는 거죠.
백태 자체를 제거한다 안 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태 끼는 게 문제인 거죠. 백태 뭐 다른 피부병도 백태 형태로 나타나요. 편평태선이 혓바닥이 생기면 백태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왜 끼는지 그걸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공공에서 하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뭐 공공 영역에서 하는 거에서 받은 서비스 중에서 호텔보다 나아 라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아마 지금 이제 뭐 요즘에 뭐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라 그러죠. 그 이름 바꾸는 거 보면 그것도 좀 한심해 보이는데 동사무소는 뭐 나쁘고 주민센터는 좋은가요? 영어 쓰면 좋고 순우리말 하면 안 좋은가? 어찌됐든 뭐 주민센터든 그런 데 가면 되게 이제 많이 좋아졌죠. 워낙 그 뭐 정부 예산이 흔해졌으니까 요즘 주민센터 가면 온갖 복지시설이 다 돼 있죠. 공짜니까 좋은데 같은 돈을 내고 공공에서 해서 좋은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이라는 거는 민에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일을 하는 거죠. 의료가 잘 돌아가는데 공공의료를 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보건소가 있는데 여러분 보건소 가서 치료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같은 돈 내고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공의료는 어디가 필요하겠어요?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결국 그게 어디예요? 사람이 적게 살고 수익성이 전혀 없는 동네에 보건소를 운영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공공의료밖에 할 수가 없죠. 민간이 절대로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민간은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게 민간의 영역이잖아요. 그걸 할 수 없는 데는 공공이 가야 되겠죠. 근데 멀쩡히 뭐 민간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공공이 왜 끼어들어요? 자, 결론은 이제 민간의 영역에다가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공공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예, 거기까지 하는 건 이제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민간 공공의 영역을 잘 쓸까? 할 수 없어서 쓰지 않나요? 예. 예,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관의 영역은 줄이는 게 낫다. 국방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그 외 나머지는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사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도 더 결과가 만족도가 높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센터 일도 민에서 하게 되면 더 잘할 수도 있죠. 그걸 꼭 공공에서 꼭 해야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편의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간단한 행정 업무까지는 아니지만 뭐 소포 찾아가고 하는 거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제 우체국에서 그런 생각 했어요? 네, 저는 할 수 있으면 민간의 영역에서 이익을 쉐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결과가 더 편리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도 민간에 위탁을 많이 하죠. 예,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우리도 아마 지금 군인들 식사 문제를 아마 외주를 주는 것 같은데 식당 업체들한테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의 돈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우리 장병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외주를 주면 우리 취사병이 요리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런 걸 잘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등에 뾰루지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됩니다.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타서 자고는처럼 색소가 생겼다. 그냥 원래 갑자기 생긴 거면 냅두면 없어져요. 원래. 그러니까 깨끗했는데 올여름 지나고 나니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또 이제 뭐 한 해 겨울 지나면 좋아지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바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나이가 50인데 원래 처음 생긴 것 같다. 아니에요. 50년 동안 누적돼서 늙어서 생긴 거니까 그건 약 바르셔야 돼요. 뭐 10대, 20대인데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그냥 없어질 거예요. 고1 두피 염증이 심해 피부과 치료하고 있는데 원형 탈모 아니에요. 저거는 지루성 두피염이나 여드름 때문에 생긴 염증성 탈모예요. 저거는 치료 잘못하면 영구적인 탈모가 생겨요. 원형 탈모는 약 바르고 치료되면 다 낫거든요.
근데 두피 염증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드름이나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생긴 탈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염증 치료해야 됩니다. 항생제를 쓰든 피지역제제를 쓰든지 해야 됩니다. 탈모약을 들으면 무좀은 약 바르시면 돼요. 두 가지 약을 뭐 동시에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는 탈모는 약을 먹어야 되니까 뭐 할 수 없고요. 무좀은 발톱 무좀은 바르는 약 주블리아 쓰면 되거든요. 예, 약 바르시는 게 나아요. 팔에 혈관종 생긴 거요. 노화전선이 생기는 겁니다. 예, 나쁜 거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보기 싫다 그러면 레이저를 하나하나 다 태워야 돼요. 태우고 나면 그 자리가 다 하얗게 흉이 남습니다. 예. 비타민C 먹고 뭐 블랙헤드 준다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본인이 경험상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예. 약 계속 먹어야 된다니까요. 안면 홍조가 아니고 주사성 여드름이에요. 예. 먹고 바르는 걸 하는데 먹는 약은 1년에 넉 달을 넘기지 마시고요. 나머지 8개월은 바르는 약을 계속 바르시면 됩니다. 위장에 큰 문제 없는 약들이에요. 여드름 약이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콧잔등에 주름은요, 보톡스 맞으셔야 됩니다. 네. 원인을 찾아야죠. 82세에 왜 가려운지 원인을 찾아야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약을 써야 됩니다. 암이라도 암의 종류가 다른 거죠. 암이 치료 가능한 암이면 뭐 사기든 말기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잘 듣는 암이라면 5년 이상 장기 생존이 가능한데 암이 치료제가 없는 악성 암의 경우에는 뭐 6개월 넘기기가 쉽지 않죠. 운이 아니라 그 암의 종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살코마 같은 계통의 6종이라 그러거든요. 예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뭐 요즘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뭐 먹는 약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약 먹으면 그냥 살죠. 만성질환차처럼. 네. 그러니까 암의 종류가 치료제가 나와 있는 암이면 오래 사는 거고요. 치료제가 없는 암은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 암이 왜 생겼냐? 운이죠. 그거는 운이죠. 사타구리 한쪽이 간지럽고 빨갛게 올라온다고 무좀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무좀약을 써야 될 겁니다. 뾰루지가 올라온다 그러면 뾰루지 치료를 해야죠. 예. 가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요. 뾰루지가 얼굴이나 가슴에 생기면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치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네, 많죠. 수술 많이 한 사람들은 뭐 개원가 선생님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죠. 예. 수술이 불가능하다 뭐 글쎄 그런 병을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한데 개인병원 수술하고 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특별하게 이제 그 의사가 그걸 잘했던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수술적으로 수술이라는 게 이 사람은 할 수 이 사람 못한다 그런 거는 없어요. 뭐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경험이 있냐 없냐 이제 그 문제겠죠. 예.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대상포진, 단순포진은 같은 계열의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 그래서 단순포진이 안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단순포진이 계속 생기는 거는 몸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갑상선암 수술한 거하고도 상관없고요.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면역이 떨어지면 단순포진이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면역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시에 주무시고 8시간 자야 돼요. 하루에 1시간 가볍게 운동하세요. 하루 3끼 식사 똑바로 하세요. 스트레스 안 받게 절제된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포진은 안 생겨요. 단순포진 예방접종 없어요. 그리고 대상포진 한 번 걸렸으면 종신면역이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할 필요 없습니다. 땀 흘리는 거하고 머리 빠지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30대 초반에 머리 빠진다 그러면 99% 대머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약 드셔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소티논이 원래 지용성이 비타민 A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용성이고요. 기름진 음식이랑 먹으면 흡수가 잘 되죠. 무좀은 진단받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 중에 좋은 약 별로 없습니다. 입술 필러요. 제가 유럽 가봤더니 정말 유럽 여자들은 되게 많던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원하시면 하시는데요. 저는 뭐 성형에 대해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타고난 대로 기능에 지장 없으면 그냥 쓰자가 제 생각입니다. 필러를 뭐 저는 안 합니다. 두드러기가 확실하다 그러면 뭐 약 먹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기 물린 건 약 바르시면 제일 좋아요. 스테로이드 바르면 제일 좋으니까 처방받아 약 쓰세요. 말이 안 맞아요. 세층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암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고 림프전에 전이가 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림프절 전이면 무조건 암이에요. 빨리 수술하셔야 돼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뭐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데 무슨 배제를 못해요. 암이죠. 그러니까 저는 표현은 말이 맞질 않아요. 세층 검사에서 배제할 수 없다. 크기 1.5cm. 림프절이 전이 됐다. 전이 되면 암이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층 검사에서 갑상선암을 배제할 수 없는데 림프절의 전이는 그거는 확인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 스타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맞는 얘기죠. 림프절 전이라는 거는 암 중에서도 그레이드가 벌써 스테이지 3로 넘어가는데요. 저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 앞뒤가 전혀 맥락이 없는 얘기예요. 중증으로 이게 뭐 보험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림프절 전이면 일단 스테이지는 많이 진행된 겁니다. 원래 암에 그 자리에 국한되어 있는 암, 그다음 주변으로 조금 커진 암,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니까 스테이지 3죠. 3기예요, 3기. 네, 어떻게 그걸 검사를 해요? 세층 검사밖에 안 했는데 림프절 전이를 어떻게 알아요? 전 따로 검사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전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튼사 치료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희어지긴 하지만 원래 회복 불가능합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한 가지만 쓰세요. 두타스레이드 하루에 하나씩만 드세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먹는 사람이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크면 일단 의심해봐야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서 만들 수 없는 볼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럼 일단 의심해봐야죠. 아무리 우리가 뭐 다이어트나 엑서사이즈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운동, 볼크업하는 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근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잖아요. 그럼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굉장히 야위인데 가슴만 되게 크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자들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서 이렇게 여자들 날씬한 몸을 운동을 통해서 만들면 가슴 사이즈도 좀 줄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다 유선 조직이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만 유별나게 크다. 그러면 의심해 보는 거죠. 남자들도 똑같죠. 도대체 저 정도로 볼컵이 될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검사를 해보면 뭐 도핑에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쓴 사람들은 여드름도 잘생기고 어떤 피부의 변화는 조금씩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오면 그러죠. 하지 마세요. 심장병으로 일찍 죽습니다라는 설명을 해주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되게 심장병 되게 많이 와요. 나이 들면. 그래서 혹시 이제 본인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쓰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왜냐면 운동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게 또 생기니까 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명단 축하하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드름 생기는 거예요. 약 먹고 약 바르면 돼요.
면도하는 거하고 별 연관 없고요. 면도한다고 뭐 여드름 생기지는 않고요. 예. 여드름 생긴 거니까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점 생겨서 피부암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예. 보면 금방 알아요. 예. 점하고 피부암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는 해드릴게요. A, B, C, D가 있어요. A, 비대칭이면 의심해봐라. B, 경계가 불투명하면 의심해봐라. C가 칼라. 색깔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뭐 빨간색, 갈색, 검은색이 섞여 있으면 생각해봐라. 그다음에 D, 다이아메터가 6mm 이상이면 의심해봐라.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순하게 생긴 거, 그냥 동그랗고 이렇게 순하게 생긴 거는 괜찮은데 약간 아메바처럼 생기고 그다음에 색깔도 좀 두세 가지가 섞여 있고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보는 거죠. 드물어요. 예, 켈로이드는 옆으로 퍼집니다. 옆으로 퍼지고 위로 튀어나오고 예, 가렵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이즈가 작을 때 빨리 주사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뭐 컨트롤 소스만큼 커지면 그때는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콜린성 들어오기 전 지금까지 한 명 봤는데 17일 동안 고생 중이다. 뭐 약 먹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작년에 백신 맞았으면 맞을 필요 없습니다. 폐결핵 앓은 사람들, 폐결핵 앓은 사람들 결핵 백신 BCG 안 맞거든요. 간염 앓은 사람들 간염 주사 예방 주사 안 해요. 예, 대상포진 나는 사람 할 필요 없습니다. 피부 무기증은 병이란 병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심한 경우 못 견디겠으면 약 먹는 거고요. 그냥 난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럼 그냥 살아도 됩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저거. 면도할 때 올라오는 게. 피곤하면 생기는 뾰루지, 면도하고 상관없어요. 여드름 치료를 장기유예약 그러면 어떤 약이든지 장기로 먹는 건 아니에요. 예, 항생제 이걸 약의 종류로 장단기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여드름의 모양을 보고 미노신을 먹을 건지 이소틴을 먹을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보면 알아요. 미노신 드시는 게 나아요? 이소틴을 먹는 게 나아요? 네. 필요한 기간만큼 대개 1년에 한 넉 달까지는 먹어도 됩니다. 폐인 여드름 흉터 영원히 불가능할 겁니다. 깨진 유리병을 고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패이지 않게끔 일찍 약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기능이 저하인데 항진증을 줘서 아팠다고요? 통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편했다는 얘기예요? 기능 저하증이면 약 쓰는 게 신지로이드나 이런 걸 쓸 거고 기능 항진증이면 무슨 기능을 억제하는 약이 있는데 이름 잊어버렸네. 그렇다고 뭐 그게 병변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내과의사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많은 사람들이 편편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진단이 맞는 경우가 반이 안 돼요. 이게 사막인지 검버섯인지 잡티인지 뭐 지젖인지 일단 검사부터 먼저 해보세요. 편편 사막이라고 본인이 얘기가 오는데 맞는 사람이 반이 안 돼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막이 치료하면 되죠. 면역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하시고 그러면 되죠. 아니요, 크레오신 쓰세요. 크레오신 쓰는 게 나아요. 독시사이클린 1년에 보통 한 4개월까지 먹어도 돼요. 다른 약 없습니다. 항히스타민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죠. 근데 콜린성 두드러기라는 게 저게 이제 되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땀 식으면서 이제 모공 주위로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뭐 시간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뭐 환자들이 매달릴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수염은 연구 좀 하면 되는데요. 이게 콧수염은 제모 잘 안 돼요. 털 제모는 겨드랑이 털이라든지 다리 털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요. 수염은 잘 안 돼요. 잘못하면 이제 흉 남을 수도 있어요.
별로 저는 권하지 않아요. 기도해봐가 났는데 지금 얘기한 걸 보니까 저거는 폴리피나이 파필이라고 그래갖고요. 그냥 치료 못하는 겁니다.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진주처럼 이렇게 그 귀두 주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예. 치료 방법 없어요. 조금 뭐 이렇게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예. 조직 검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피부과 전문의 한 번 보면 알아요. 예. 치료 방법 없어요. 그냥 갖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 기록부를 달라 그러세요. 본인이 다 기억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단골을 옮길 때는요, 진료 기록이 있어요. 주면 가져가면 되게 편하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약을 먹고 발라서 관리해 왔는지. 진료 기록 복사하는데 뭐 큰 돈 안 들어요. 한 돈 10,000원 주면 싹 다 출력했습니다. 에크라인 한선종이라 그래갖고요. 그 여름만 되면 땀날 때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또 겨울 되면 사이즈 주는 그런 병이 있어요. 네. 꼭 없애겠다 그러면 레이저로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모하면 됩니다. 건선하고 보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건선은 저거는 이제 자가면역 피부 질환인데 보습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고요. 정도에 따라서 뭐 바르는 약, 먹는 약, 그 다음에 광선 치료 이런 치료를 해야죠. 보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크리프도 뭐 꽤 좋은데 등이나 가슴에 여드름 나는데 쓰면 괜찮아요. 예. 항생제로 몸에 있는 여드름 잘 안 들어가요. 아마 아크리프로 효과를 본 걸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가슴이나 몸에 생긴 거라면. 네. 바르세요. 아크리프는 얼굴에 바르기는 조금 자극이 있는데 가슴이나 등에는 별 문제 없으니까요. 여드름 나는데 쓰세요. 얇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저한테 미용적인 건 질문하지 마세요. 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용적인 문제에 나는 절대로 내 몸 칼 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해서 만족스러우면 하시고요. 눈 밑 재배치 등 하다 이제 잘못되면 안화골절이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눈을 받치고 있는 그 쿠션이거든요. 그 저기 지방이 너무 빠지면 이제 눈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그런 일은 드물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드문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권하냐고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 정형외과 저게 이제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면 보험 수가가 좋아서 돈이 괜찮아요. 수입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형외과 수술이 개업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해요. 척추의 신경외과도 매한가지고. 예. 현재 뭐 이렇게 수술을 대한민국 사람들 의사들보다 잘하는 병원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잘하죠. 탈모가 있으면 약부터 먼저 드세요. 2년 약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식 수술하는데 정형외과,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하고 일반 의사님들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피부과 선생님도 하고. 그러니까 뭐 경험 많은 사람이 제일 잘하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성형외과하고 피부과 선생님들이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하시고요. 아디판 무슨 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방된 약이면 그 처방은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근깨, 기미, 검버섯, 잡티, 멜라논 크림 쓰시면 됩니다. 장미반점이 2년 동안 반복되는 것은 진단이 틀린 겁니다. 장미반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미색 반점은 2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내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요. 저는 아무것도 안 바른다. 유혜님은 안과 가보셔야 될 거예요. 백내장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모공각화증은 유전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입니다.
아니, 모든 인생에서 어떤 경험치가 있는 사람 있으면서 전문 직업 있잖아요. 다 40, 50대가 전성기예요. 60, 70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단 판단이 느려집니다. 경험은 쌓이는데 판단은 느려져요. 그 다음에 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누구한테 맡긴다? 40, 50대에게 맡길 거예요. 어디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밥 먹어요. 영양제 안 먹습니다. 특별히 먹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밥 잘 먹어요. 식사 맛있게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영양 상식이 있으니까, 먹을 때 조금 신경 쓰죠. 아유, 참 내가 안 좋아하는 게 고기인데, 어쨌든 그래도 그건 꼭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고기 먹는 날도 정하고, 뭐 이런 약간의 노력을 하는 거죠. 흑색 가시증, 아카토시스 니그리칸스,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없어요. 스테로이드는 없고요. 되게 이제 그 흑세포증하고 연관이 많은 건 당뇨, 그다음 비만 하고 영향이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근데 2차적으로 생긴다 그러면 숨겨진 당뇨가 있지 않나, 그다음 비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아침에 입냄새 많이 나면요, 저기 위장 검사, 식도 위장까지 검사하셔야 됩니다. 입 안의 병변보다는 위라든지 식도, 그러니까 상부 소화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과 꼭 가보셔야 되고요. 뭐 이제 입안에 생기는 원인은 제일 심한 건 치주염이라든지 구내염이라든지 이런 게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식욕이 권세욕이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비문증 치료 방법 없습니다. 그냥 사시는 거예요. 비문증은 그냥 사는데 저게 갑자기 늘어나면 저게 완전히 무슨 병이랑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게 나이가 들면서 날아다니는 모기가 한두 마리씩 늘어나는 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 그게 갑자기 뭐 몇십 마리가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그게 그 뒤에 망막하고 유리체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실명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초기 증상, 심각한 문제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안과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비문증 자체는 뭐 적응하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갑자기 이제 날아다니는 모기 수가 늘었다 그러면 꼭 안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돼요. 고환? 고환에는 일단 곰팡이가 잘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뭐 남자분들, 여자분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고환은 각질이 거의 없어요. 곰팡이는 각질에 생기기 때문에 곰팡이가 고환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곰팡이는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고환 쪽에 접촉성 피부염 생기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접촉하는 게 없거든요. 고환에 갈이 없다 그러면 대개는 저게 음낭소양증이라고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점이 생긴 건 별개, 연관 없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가 보면 진단 금방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연관이 많으면 정신과 도움을 받아야 되고 신경안정제 같은 거 써야 되고요. 바르는 약 쓰면 가려움증은 해결되고요. 폴리사이세미아, 적혈구 증가증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약은 어지간하면 뭐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자체만 치료하기도 부담스러우니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소변이 가늘어지죠.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이 가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에, 소변을 볼 때 소변은 마려운데 변기 앞에 딱 섰을 때 소변이 촥 안 나와요. 이렇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망설여지고 한참 있어야지 이제 소변이 나오죠. 그다음에 소변이 딱 안 끊겨요. 좀 이렇게 다는 것 같은데 톡톡톡 떨어지죠. 예, 그런 것들이 자가 진단하는 겁니다. 가서 이제 검사하면 나오죠. 초음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비립종은 레이저로 수술해야 됩니다. 약 발라서 해결 안 됩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죠. 예. 80세에 수술하신다는 건 뭐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게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게 대표적인데, 예, 전에도 한번 제가 김정철 변호사랑 운전면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60 이후에 운전면허 사고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건 결국은 노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대신 분도 멀쩡한 분은 또 운전 잘해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노화는 오면 모든 게 둔해집니다. 수술하는 게 뭐 루페 끼고 하면 다 할 수 있죠. 눈 나빠진 것도. 아주 특별한 분이지, 이분을 표준적인 의사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몸 관리 잘 하신 분이죠. 허벅지에 무좀 생기는 건요, 깨끗하게 안 씻어가 아니라 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씻고 잘 안 말리면 그러죠. 예? 비립종은 하나하나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헬스할 때 저기 웨이트 올리면 이제 막 인상 쓰잖아요. 네. 그러면 표정주름이 생기죠. 헥사메딘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자극이 심해요. 비누로 손 씻으면 됩니다. 네. 골고루 드세요. 예. 채소주에 독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제 야채라고 하는 거는 자연에 있는 그 식물 중에서 가장 독소가 적고 가장 영양분이 많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했고, 그걸 다시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과정 중에 벌레로부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보호를 해주죠. 그러면 식물에 내는 그 동물을 죽이는, 그러니까 곤충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적게 분비되게끔 순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야채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야채는 독이 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야채는 꼭 데쳐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어떤 야채는 데친 다음에 꼭 물에 울려야 되는 것도 있고, 버섯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저기 송이 말고 능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삶아서 물에다가 하루 정도 독을 빼줘야 되거든요. 1능이라 그러잖아요. 1능이 2표고 3송이라 그러나? 예. 그 다음에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자외선에 말려서 삶아서 물에 풀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먹어야지. 섞어서 골고루 잘 먹어야죠. 건강을 위해서는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래요. 생리 주기에 맞춰서 이제 여성의 생리가 이제 그 배란기 때 에스트로겐이 제일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 직전에 에스트로겐이 쭉 떨어지면서 프로제스테론 레벨이 올라가요. 그때 이제 여드름 막 생깁니다. 프로제스테론이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지 분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염증도 잘 생겨서 주로 여기 잘 생겨. 입 주변. 생리 주기에 따라 월경 보통 일주일 전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그런 병을 구주위염 혹은 뭐 프로제스테론 피부염 이렇게 이름도 붙이긴 하는데, 치료 방법은 여드름 치료와 똑같습니다. 네. 아직도 그런 게 되나요? 이거 불법인데 이제는 모든 약은 전부 다 저게요. 그 약국으로 처방만 합니다. 병원에서 약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약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저거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큰 약을 이렇게 우리가 소분해서 담아줄 때 뭐 분홍색 통, 흰색 통에 담아줬죠. 예. 노란색 통.
오래전 얘기입니다. 부산 DJ 때 의약품이 완전히 완성이 됐으니까 벌써 25년 전 얘기를 하네요. 네. 햇볕 알러지는 한국 사람한테서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환자가 한 명 봤습니다. 진단을 한번 다시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비립종은 노화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를 없애도 계속 생깁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립종 없앴다고 여기 생길 게 안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화가 진행되면 어디든지 비립종은 생겨요. 예. 입속에 검은 물방울이 아니고요. 식사하시다가 잘못해서 점막을 씹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피가 보인 거죠.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예. 소염 진통제를 먹고 햇볕을 보면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어요. 일반인은 그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를 먹고 햇볕을 봤을 때 피부에 발진 생기는 사람은 햇볕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소염 진통제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비타민 오버도즈 유즈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비타민 고용량 요법 이래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아시면 돼. 비타민 A, D, E, K 네 가지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D, E, K. 그래서 거는 이제 고용량으로 먹으면 간에 축적이 돼서 간 손상이 오니까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먹고선 온갖 병을 고쳤다는 경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먹어서 효과 있다고 그러면 먹는 거는 굳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카니보 식단에 아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식사를 한 군데로 편향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이 많잖아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 저탄고지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한 거를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예, 그걸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다 맞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제 경험을 얘기할 때는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다 얘기하는 거고. 일상에서 영어를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사들이 책을 이제 영어 원서를 계속 읽다가 보면 거기에 썼던 단어들을 몇 가지, 특히 명사나 형용사 같은 거는 섞어서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자랑 라포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라포, 릴레이션십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우리는 관계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그 말이 주는 특유의 우리끼리 할 때 특히 환자와의 릴레이션십이나 환자의 관계가 중요해 이러보다는 환자와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듣는 그런 거죠. 영어 실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하는 거죠. 의사들은 영어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요. 나 같은 사람은 딱 가서 피부과 학회 가면 학회 내용만 알아듣지 그 다음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본 게 그거거든요. 읽고 본 거니까 귀에 들리는 것도 일반적인 프리토킹 하는 건 안 들려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게 왜 갑자기 무슨 음식과 피부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쟤들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풍차 얘기는 여기서 왜 하지? 내 머릿속에 밀하고 바람하고 MILL 그래서 풍차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풍차 얘기는 왜 하나? 쟤네들 이상한 이런 거죠.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또 영어 단어 쓰는 거는 그때그때 쓰죠.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검버섯 약 바르세요. 검버섯 종류는 두 가지예요. 만져서 만져지는 검버섯 레이저 하면 돼요. 한 번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졌는데 매끌매끌하다 약 바르세요. 햇볕을 받으면 머리가 간지럽다고요? 햇볕을 받으면 머리가 간지럽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머리카락이 있은 사람이면 햇볕을 봐도 머리가 간지러울 이유가 없죠.
일단 햇볕 알레르기 이제 솔라 얼티카리아라고 하는 병명은요, 백인들 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저 병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제가 한 명 봤나? 레지던트 때 한 명 본 것 같아요. 손바닥, 발바닥이 가끔 벗겨진다. 어릴 때 아토피 알았을 거예요. 손발바닥이 동시에 벗겨진다 그러면. 어른 되면 저기 남아요. 저렇게 손발바닥에만. 화상 치료받고 재생크림 바르고 상처 부위가 간지러우면 새살이 오는. 그리고 상관없어요. 그냥 뭐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죠. 예. 살 오르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발림성이 좋은 선크림 차도니까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발림성이 좋은 거는 저게 이제 선블락 중에서 케미컬 업솔버가 들어있으니까 뭐 허옇게 이제 백탁이 없고 바르기 좀 편한 것 뿐이죠. 굳은 살이 생기는 원인이 이제 안 맞는 신발을 신은 거다. 그러면 맞는 신발로 바꾸면 그리고 편하게 지내면 없어지죠. 근데 굳은 살의 원인이 뼈의 이상으로 생겼다. 수술해야죠. 예. 굳은 살을 보면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죠. 정형외과, 족부정형외과 가시면 돼요. 코 주사비가 저게 주사비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딸기코고 의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주사성 여드름이에요. 예, 약 먹고 약 바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뭐 머리카락으로 묶어도 되고 실로 묶어도 되고 예, 그렇게 딱 하면 말라서 비틀어져요. 치료 계속해야죠. 백발증 치료는 2년 잡고 하는 겁니다. 2년. 네.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저속노화요. 저게 이제 항노화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저기 젊게 살 수 있냐. 우리 인간이라는 게 대개 한 20에서 25세가 되면 성장이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 늙어가는 거예요. 저속노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20살, 25살까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격히 늙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늙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저속노화죠. 저속노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10시에 주무세요. 8시간 푹 주무세요. 식사 하루 3끼 제때 하세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세요. 네,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편하게 사십시오. 뭐 이게 저속노화입니다. 뭐 어렵습니까? 네. 못하는 이유? 네, 내 욕심이 많으면 못하죠. 저혈압은 병 아닙니다. 네, 고혈압만 병이에요. 저혈압은 병은 아닙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 외에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이 많이 쪄서 똥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산소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내가 날씬해요. 그러면 웨이트가 중요합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한 가지로 뭐 이렇게 뭐 유산소가 중요해요. 뭐 에어로빅 웨이트 트레이닝이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적당히 똥배도 없고 적당히 근육도 있어요. 그럼 골고루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들을 때 몇 살부터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해. 그건 일반론적인 거죠. 왜냐하면 나이 들면 되게 이제 웨이트가 필요해. 그러면 나이 들면 되게 근육량이 떨어지거든요. 저절로는 떨어지니 이제 저기를 해야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좀 웨이트를 안 하던 웨이트를 좀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뭐 몇 살 이후로는 웨이트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맨날 앉아서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분들인데 보면 배가 이래. 그 사람은 당장 나가서 걸어야 돼요. 그러고 싶으세요?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비만이 심한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살도 쪄봤어요. 유튜브 때문에 그냥 운동 못하고 2년 동안 했더니 살을 쪄봤는데,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살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거. 왜 쓸데없이 뭐 저런 거, 뭐 큐시며 위고비, 마운자, 뭐하러 그런 걸 해요? 저거는 이제 도저히 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케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BMI가 한 23, 보통 우리가 21, 22가 이제 아주 날씬하게 보기 좋은 거고 25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보거든요. 가벼운 비만이라고 보는데 그걸 22, 3으로 낮추겠다. 그럼 뭐 얼마 빼면 돼? 하루에 500g씩 해서 한 달에 500g에서 1년 빼면 6kg 빠지는데 그럼 다 정상되지 않나요? 한 달에 500g 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렵습니까? 마음 먹으면 다 하는 일이죠. 이러면 이제 살찐 분들, 야, 말이 쉽지. 제가 왜 살 빼는 거 쉽다라고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의 문제잖아요. 내가 살을 빼는데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변수 하나예요. 나예요, 나. 내가 밥 먹는 양 좀 줄이면 되고 옛날 같으면 뭐 버스 한 두세 번이라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탔던 사람이다. 그러면 좀 더 걷자.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저도 예전처럼 이제 뭐 등산이나 이런 그 하드워킹을 못 해요. 그럼 이제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65이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 조금씩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거리가 얼마냐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런 거리가 29,000보 22km. 칼로리를 보니까 딱 908칼로리 썼다고 떠요. 이제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양산을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걸어야 되니까 햇살이 강한데 그러면 저기 얼굴 너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이 우산이죠, 우산. 우산 쓰고 걷는 거예요. 은행 업무 보러 갈 때도 걷고 핸드폰 고치러 갈 때도 걷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니까 28,000보예요. 28,300보. 21.65kg, 소모 칼로리 908칼로리. 이 정도면 오늘 제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이 정도면 살 빠집니다. 한 500g 빠집니다. 오늘 그런 양만 갖고도. 그럼 되지 뭐. 비대면 진료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저거 정부에서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환자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 건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 걸어 다니시면요. 매번 걸어 다니면 하루에 15,000보는 그냥 걸어요. 어제는 제가 진료도 하고 뭐 다 하고 했는데도 걸어 다니니까 22,600보 걸었어요. 17.38km. 이건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냐고. 내가 걷는데 운동화 신으면 되고, 조금 못 걸었다 싶으면 뭐 저녁에 밥 먹고 나가서 한 3, 40분이라도 걸으면 10,000보는 걷죠. 그래서 생활할 때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도 걷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 빼는 거를 급히 빼려고 해서 그래요. 길게 두고 빼세요. 1년에 뭐 5kg, 6kg 빼겠다고 마음먹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그렇게 살을 빼야 그게 내 살이에요. 그냥 갑자기 뭘 한다, 뭐, 그러면 이제 어렵죠.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일.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 변수가 둘이죠.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변수가 둘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돌멩이를 들어 옮기겠다. 뭐 변수 하나잖아요. 내가 혼자 하면 되니까. 팔이 아파. 그러면 뭐 굴리면 되겠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되게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할 수 있으니까. 금연하겠다. 뭐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혼자 내가 내 마음 먹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빼시라.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저렇게 약 사서 배에다가 쿡쿡 찌르고 있는 사람들 다 리바운드 생기고요. 그냥 여러 가지 부작용 많아요. 질병이 없는데 비만만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 한포진 생겼다. 너무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한포진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요. 약 바르면 금방 좋아져요.
예, 예, 바로 프로토픽 바르고 저기 엑시무레이즈 하고 뭐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얼룩덜룩하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가운데 아일랜드 섬처럼 올라오거든요. 모공주의 섬처럼 올라와서 자라요. 그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예, 결과 지금 올라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땡땡이 점처럼 올라온다 그러면 의사들은 되게 좋아요. 치료 반응이 되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라서 붙어요. 그래서 이제 다 붙으면 색깔이 좀 정상 피부보다 검게 붙어요. 이제 그때를 가만두면 맞춰지죠. 예, 아토피는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고 아토피 피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피곤하면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피곤하면. 디피린 여드름 치료예요. 여드름 치료제. 미세주름이나 색소에 별 효과 없습니다. 엎질을 갈라진다고요? 병이죠. 스테로이드 연고 써야 될 것 같은데 바세린 갖고 해결 안 될 것 같은데요. 목도 이렇다. 이분 아마 아토피일 거예요. 아토피 어른이 되면 남는 데가 목, 귀, 입술, 눈 여기 생기거든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써야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저기 웨이트는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살을 빼야 돼요. 예. 제가 원하는 체중만큼 살이 안 빠졌어요. 워낙 뭐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살 빼기가 이제 이렇게 쪘던 것만큼은 쭉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83, 4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79, 80 정도 되면 웨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걷습니다. 저는 뭐 예. 그냥 걸어서 어찌됐든 뭐 살을 좀 더 빼야 되겠다. 웨이트, 이렇게 체중을 좀 더 낮춰놓고 78, 9 정도로 체중이 다 내려오면 그때 웨이트에서 이제 근육으로 몸을 지금 몸무게 83, 4로 다시 만들어야죠. 이제 그러려면 앞으로 다 1년 더 잡고 해야죠. 예. 예, 외출할 때는 웬만하면 바릅니다. 예, 바를 시간이 없으면 이제 저는 언제 뭐 차를 타고 가든 집 앞에 가든 무조건 우산 시커먼 거 있어요. 자외선 잘 막을 수 있게. 예. 들고 나가면 뭐 웬만한 거는 다 막을 수 있죠. 수술하세요. 겨드랑이 암내가 심하다. 예. 그러면 수술하세요. 데오드런트 갖고 안 될 겁니다. 내시경 수술하는 분도 있고요. 예. 암내 수술하는 거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예. 이런 수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게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 저것만 전문을 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예. 건조증이 심해서 크림 발라도 갈라진다 그러면 이건 피부염이 생긴 거예요. 약 써야 돼요. 예. 약을 써야 돼요. 양볼에 홍조가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홍조 뭐 레이저한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홍조가 아니고 주사성 여드름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예. 타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예. 등산 요즘 잘 못해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 요즘의 관심사 뭐 세상사에 다 관심이 있죠. 예. 세상사에 관심이 다 있고 이제 삶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삶을 정리할 나이잖아요. 64세, 65세 그러면 이제 삶을 정리할 나이인데 삶을 정리할 때 제일 이제 보는 게 이제 미래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미래, 손주의 미래 이런 미래를 생각하죠. 과연 그 미래가 어떨까?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니까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합니다. 지구 온난화 얘기.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된 이유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주 개발이 경쟁이 붙었을 때 달나라 경쟁은 동시에 미국과 소련이 했고요. 그다음에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나사에서는 화성 쪽을 먼저 이제 행성 쪽은 화성 쪽을 먼저 관심을 뒀고 소련은 금성을 먼저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 탐사 위성을 발사할 때
미국은 화성을 주로 마리나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하고요. 소련은 금성 탐사를 해요. 어찌됐든 각각 다 이제 착륙선을 내리죠. 화성은 내렸더니 이제 뭐 추운 사막지형이고 붉은 행성답게 내렸더니 운하는 없고 이제 근데 금성에 착륙시킨 프로젝트 이름이 베라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V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련의 탐사선이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사진 한 장 보내고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위치가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정도로 고온일 거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진 한 장 있어요. 그래서 금성 표면 사진은 딱 한 장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그 구글링에서 보면 나와요. 흑백 사진 한 장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보다 금성이 엄청나게 온도가 집 표면의 온도가 높은 것을 알게 됐고 태양에 가깝다고 해도 이거는 대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고 거기에서 온실 효과로 인해서 태양의 복사열이 그대로 축적이 되고 그 온실 효과 때문에 바닥은 뭐 온도가 거의 250도, 300도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천문학 관측을 통해서 실측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라는 것은 금성 탐사 과정 중에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에 이제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남극에 축적되어 있는 눈이라든지 북극의 빙하라든지 이게 다 눈이 쌓인 거잖아요. 그걸 다 시추를 해서 봤더니 산업혁명 전까지는 뭐 이산화탄소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그 뒤로부터 급격하게 오르고 그 뒤에 뭐 우리가 온도 측정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모아봤더니 연결되더라. 지구온난화와 지구의 산업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결되더라.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죠. 많은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지구상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결론은 내려졌어요. 근데 이제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탄소 제로 운동을 하자, 뭐 이런 게 쭉 환경 운동이 벌어지고 전 세계 특히 유럽 쪽에서는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랬죠. 네. 자. 근데 미국에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치죠. 야, 석유를 시추해야 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자립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온난화 얘기를 하면 야, 메탄가스는 CO2보다 온실 효과가 뭐 200배가 더 높은데 그러면 소를 사육을 하면 소가 방귀 낄 때마다 나오는 그 메탄량이 실제로 굉장히 온난화에 영향을 줍니다. 메탄가스가 CO2보다 뭐 100배, 200배 이상 온실 효과가 강하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높아요. 그럼 소를 다 키우지 말아야 된다. 왜 그 얘기는 안 하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중세의 그 지구의 온도가 뭐 평균 온도가 뭐 지금보다 뭐 10도 이상 높았다. 그랬더니 공룡만 크고 잠자리도 크고 나무도 크고 생물이 번성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산화탄소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오케이 맞아 맞는데 그러면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전을 하지만 약간의 세차 운동이 있어서 태양에 대한 각도가 약간의 변화는 늘 있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그 행정부에서는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상관없어. 우리는 갈 거야. 예. 석유나 천연가스를 갖고 우리가 에너지 패권을 잡을 거야. 이제 이렇게 가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반론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뭐 100년 안에 인간은 멸종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유튜브에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100년 안에 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누구 말이 옳은가? 예, 과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충분히 그 이산화탄소의 지구 온난화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쪽 의견도 만만치 않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 그러자고 이제 전기차를 타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주니까 도움이 된다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기는 절반 가까이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데 화력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 중에 에너지 효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실제로 탄소 배출량은 휘발유차보다 더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기가 유연탄이나 가스를 태워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절반이. 예. 원자력 발전이 한 45%,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수력이나 이런 것도 한 5% 정도 되니까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차를 돌리면 탄소 배출량이 준다는 건 말이 맞죠. 근데 아니 석탄 떼고 석유 떼 가지고 만들어진 그 전기를 가지고 효율이 30%밖에 안 되는 전기차를 굴린다? 차라리 그냥 석유를 바로 휘발유를 바로 태우는 게 낫죠. 예. 그럼 과학이 내 말이 맞거든요. 예.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서 과연 누구 말이 옳으냐,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는 관심이죠. 예. 제 요즘 관심은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좀 더 우리 전체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가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계속 해봐야죠. 누구 말이 옳은지. 39세 여성 양쪽 손바닥이 너무 뜨고 가렵고 박해 부종이 생겨요. 전신 두드러기.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피부병은 아닌 것 같은데요. 피부병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혈액이 많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손바닥으로 가는 신경계 이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병이 있다고 봐야 되죠. 피부병은 아니에요. 혈관외과나 신경과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갑주위염이 생긴다, 면역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원래 손톱 주변이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굶는다는 얘기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일단 항생제 발라서 치료하고요. 심하면 항생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주 재발된 이유는 면역 감퇴니까 내과 가서 검사해 보셔야 돼요. 에코는 그래갖고 여드름 치료 안 됩니다.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됩니다. 뭐 약의 부작용이 아니라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이런 부분 많아요. 60대 평생 피부가 좋았는데 이 사람은 여드름이 계속 납니다. 저 60 내내 별로 피부 안 좋았어요. 몇 명씩 와요, 하루에. 보면 모공이 넓어져 있고 심한 지성 피부예요. 그 여드름이 나는 피부죠. 근데 본인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사신 거죠. 네.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체질적으로 지성인 사람들은 평생 여드름 나요. 매복사랑이 대학병원 치과 가셔야 돼요. 저 수술 쉽지 않아요. 멜라토닌 연고가 저게 하이드로키논 4%인가 그럴 거예요. 3%인가 4%인가 그래요. 멜라노닌 연고보다는 효과 없습니다. 선크림만 바르면 얼굴이 따갑다고. 선크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피부에 피부염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닿아도 따가운 거예요. 병 아니에요. 저게 이제 피부 묘기증이에요. 속옷이 좀 조이는 옷이거나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두드러기 생겼다 가라앉는 거죠. 안 부릅니다. 부르지를 않아요. 가끔 뭐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외부 강의 한두 시간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건조한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샤워를 잘하고 정상적으로 잘하고 보습제 발라주고 아주 심하게 가렵다면 약 먹고 약 발라야죠.
안검하수로 눈이 짝눈이 되었는데 다시 하자로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검하수가 안검하수가 안검하수 수술을 했는데 눈이 짝눈이 되었다고요? 그렇다고 그게 맞겠죠? 예. 다시 해야죠. 짝눈이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해야죠. 예. 안과쌤한테 하셨나? 본인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수술을 다시 한번 더 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이제 주치의를 바꿔볼 필요가 있죠. 점심 때 먹는 거요. 우유, 요구르트, 청국장 가루, 그다음에 온갖 뭐 야채, 그다음에 마지막에 색깔이 이상해서 저 뭐죠? 빨간 거, 빨간 무 넣어요. 예. 그럼 색깔이 좀 분홍빛이죠. 예. 골고루 다 들어가요. 계란 넣는구나 참. 예. 그냥 대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맞춰서 넣는 겁니다. 예. 괜찮아요. 예. 갑상선에 결절 생기면 석회화 일어나죠. 석회화는 뭐 어디든 다 생깁니다. 피부에도 돌 생기고요. 다 생겨요. 먹는 거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염증 있으면 그 자리에 다 생겨요. 31살 남자 홍조 아니에요. 주사성 여드름에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등산하면 당연히 손이 붓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등산하면 손 부어요. 이렇게 주먹쥐면 이렇게 뻑뻑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면, 네. 자,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하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면, 소변으로 소변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체액 손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콩팥에서 소변을 못 만들게 합니다. 소변이 만들어지면 땀 나갔지, 소변 나갔지, 그럼 탈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 그래서 그 소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물을 재흡수해서 다시 몸으로 끌고 들어오는 땀 빼고는 전부 다 땀을 안 흘리면 또 우리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체온이 올라가니까 죽죠. 그래서 땀은 흘려야 돼. 안 죽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물이 많이 빠져나가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안티다이우레틱 ADH라 그래요.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ADH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재흡수해요. 그래서 재흡수한 상태가 되니까 혈액량은 늘어나요. 볼륨을 유지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 걸어요. 손이 어디로 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재흡수된 물이 체액으로 삐져나와서 여기 좀 부어요. 정상이에요.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걸으시면 돼요. 등산할 때 손 들고 걸으세요. 말이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산을 오래 걷고 그래서 손이 붓는 게 싫으시면 쉴 때 이렇게 팔굽혀펴기라든지 그다음에 손 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주먹 쥐고 하고 이런 거를 조금씩 해주면 그 부기는 뭐 금방 빠집니다. 물은 하여튼 산에 가실 때는 요즘 같이 가실 때는 제일 좋은 게 포카리 스웨트나 이런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우리가 이제 땀으로 막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무기염류들이 다 들어있고요. 적당하게 뭐 설탕 성분도 좀 들어있어서 칼로리도 좀 더 보충되고 수분도 보충되고.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뭐 파워에이드라든지 뭐 게토레이라든지 많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맹물보다는 그런 게 좀 낫습니다. 맹물을 드시면 뭐 구연산 사탕이나 이런 건 좀 갖고 드셔야지. 못 견디면 약 드시고요. 두드러기 냅둬도 상관없어요. 입술이 붓는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면 시간 지나면 가라앉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개는 체질적으로 쭉 나던 여드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드름 나는 사람들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근데 그건 본인의 기억에 오류고요. 제가 환자를 보면 직접 만난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흉투성이에요. 모공이 넓어져 있고 여기 다 여드름 흉터거든요. 목 가슴에 편편 사막이 거의 안 생깁니다. 진단이 틀렸을 거예요. 적어도.
편편사마귀가 목이나 가슴에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걸 거예요. 예. 아크릴 마사지용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기분 좋은 건 뭐든지 하세요. 굳이 근데 뭐 빚내서 사서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먹어서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나요? 뭐 장기로 먹다 보면 생길 수도 있죠. 저게 뭐죠? 스타틴 계통인 것 같은데. 예. 콜레스테롤 높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비만이랑 같다고 생각하시고요. 많이 그러세요. 하루에 15,000보 정도만 걸어도 15,000보 그러면 한 얼마나 되나? 10,000보가 77km, 15,000보 한 10km 걷죠. 2시간 걸으면 되잖아요. 그러세요. 운동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당 부분의 질환들은 걷기 하나만으로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능력이 되면 뛰시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면 잊어버리세요. 뭘 신경을 쓰세요. 예? 운동하고 왔는데 등이나 등 쪽에 좁사 같은 물집이 돋아내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간지럽지도 않아요. 뭘 신경 쓰시냐고. 신경 안 써도 되죠. 너무 유심히 피부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특별하게 가렵거나 아프지 않으면 지나가셔도 돼요. 예. 하시라니까요. 지금 하는 걸 말리지 않아요. 내가 안 한다고요. 내가. 저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안 합니다. 수술을. 그러니까 내가 눈이 내려와서 이렇게 안 보여갖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겠죠. 예. 근데 아직까지 뭐 보이는 거 다 보여. 그럼 그냥 사는 거죠. 미용 시술에 특별히 보수적인 거, 수술 자체에 보수적이에요. 제가 뭐 늘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금지를 안 받는 이유가 수술을 안 받으려고요. 이 나이가 돼서 금진해가지고 진단받으면 수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금진 안 받으면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죠. 수술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쁘게 보이고 하시는 거, 그걸 제가 왜 반대해요? 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너무 많이 하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수술 받고 본인들이 이뻐졌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근데 뭐 잘 표시 안 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수술이 잘못됐대, 그 사람은. 편하라고 했는데 왜 표가 안 나냐.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예. 근데 미용 수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너무 편하면 그것도 이상해 보이고 했는데 한 듯 안 한 듯 해. 그러면 그건 뭐하러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공짜로 해준다 그래도 안 합니다. 네. 광대 작은 돌기 몇 년 사이에 가슴목 가슴하고 목에 편편사막이 생기는 거 거의 없어요. 진단 받아보세요. 네. 20kg 쪘다 그런다 하더라도 쥐젖은 또 가슴 목에는 안 생겨요. 쥐젖 목은 여기 생길 수 있는데 겨드랑이에 주로 생기고 가슴은 쥐젖 안 생겨요. 목이 생긴 건 아마 쥐젖일 가능성이 있네요. 20kg 쪘다면 연관되거든요. 어른들의 자반증은 저게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혈관벽이 약해요. 건드리면 터지고 피나요. 방법 없습니다. 예. 야채 많이 드시고 뭐 그런 정도가 약간의 도움이 되는데 각질은 뭐 샤워하시면 되고요. 사막이라면 면역 치료가 먼저라니까요. 면역 치료에서 면역이 생긴 다음에 레이저 하는 게 좋죠. 샤워 크레오신을 바르고 15분 후 얼굴이 바르고 15분 후 로션을 바르는데 빨개져 있다. 자, 크레오신 바르고 로션 발랐는데 빨개졌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뭐 로션이 원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화장품이니까. 크레오신 때문에 빨개졌다. 바를 때 빨개져야지. 15분 있다 빨개질 일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지루성 피부염이겠죠. 피부염이 있으면 뭐 아무 때나 생길 수 있으니까.
중학생 여드름 항생제 계속 먹여야 할 거예요. 1년에 서너 달 먹는다니까요. 나머지 약을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평생 약을 써야 되는데 쓰는데 먹는 약은 서너 달. 나머지 8개월, 9개월은 바르는 약을 쓰는 거죠. 미녹시딜 바르는 약, 부정맥,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먹기도 하는데요, 발라갖고 그게 부정맥을 일으키겠어요. 손바닥에 피부 근염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피부 근염이라는 병은 굉장히 드문 병이고요. 사진에서 본 그런 일이 손바닥에 생겼다 피부 근염 아니냐 가능성은 로또 될 확률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88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믿을 바 못됩니다. 그냥 손에 생기는 습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약 바르시면 돼요. 저거 수술하셔야 돼요. 남편 등에 생긴 종기가 아니고요. 피지낭종이 있는데 그게 골마서 터지는 거예요. 저 수술하셔야 돼요. 외과의병원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정도면. 예. 나이가 들어서 유천포창이 생겼다. 피부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근데 저거 진단하려면 조직검사 해야 되고 조직검사하고 난 다음에 유천포창 진단 그렇게 쉽게 내리기 쉽지 않은데 조직검사하고 형광현미경까지 봐야 되거든요. 유천포창 생겼다 그러면 약을 써야죠. 예. 답손이라는 이런 약을 써야 되는데 연세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대학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예. 스트레스에서 온몸에 발정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르신 돌아가신 거하고 별 연관 짓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았다 해서 온몸에 발정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병명을 먼저 찾아야죠. 예. 봐야죠. 이 부분 갖고 알 수는 없고요. 예. 10년 드셨으면 줄이세요. 10년 드셨으면. 왜냐면 되게 이제 약 먹어서 아보다트를 먹어서 머리가 맥시마이저로 나는 게 2년, 3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더 늘지는 않아요. 예, 더 늘지는 않으니까 하루에 하나 먹던 거, 하루 걸러 하나 정도 드셔도 될 거예요. 10년 먹었으면. 50대고 그러니까. 유지만 하면 돼요. 40대부터 먹었으면 꽤 괜찮을 거예요. 모발 상태는.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하나 정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셔도 돼요. 백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좀 내려보실래요? 내가 내려볼까? 심장 판막 수술로 지방 인제대 면역하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삼성의료원 갔더니 왜 수술 안 했냐? 우리랑 비교하자면 서울의사하고 지방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의사의 이제 생각이죠. 심장 판막 수술로 판막이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는 저기를 하면 나오는데 그 캣으로 이제 다이를 쏘거든요. 이렇게 어디야? 그 피모랄 아트리라 그래서 이게 사타구니 있는데 보면 굵은 동맥혈관이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야 돼요. 피모랄 아트리 쭉 들어가서 쭉 올라가면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색소를 그 엑스레이 찍을 수 있는 다이를 탁탁 쏘면 그 피가 흘러가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심초음파도 나오고 심장 CT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혈액이 얼마나 역류가 되느냐. 판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좌심실에서 좌심방 좌심에서 피를 탁 쏘면 피가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돌아야 되는데 좌심방하고 좌심실 사이에 마이트럴 밸브라는 게 있어요. 마이트럴 밸브가 있는데 승모판이라는데 그 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세 가닥 세 개가 네 개 있는 판막인데 이렇게 밑에서 피가 이렇게 탁 치면 이게 이렇게 돼서 피가 못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게 심장이 늘어나면 위에서 피는 쫙 내려와야 돼요. 요게 요 승모판이 마이트럴 밸브가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해 갖고 두터워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바깥으로 피를 내보내려고 심실히 수축했는데 일로 안 나가고 피가 역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양이 많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해요. 그 양이 많지 않으면. 그 양이 아주 많아서 몸에 청색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수술을 하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있고 기준점은 이제 보는 의사마다 다른 거죠. 백병원이 옳은지 삼성의료원이 옳은지 그거는 저도 보질 않아서 모르죠. 그다음에 사람들마다 이제 뭐 이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아직 물이 반으로 남았다. 요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 같이 병원을 2개, 3개 호스피탈 쇼핑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저기는 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게 서울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부산에서 백병원에서 뭐 동아대를 가든 부산대를 가서 여기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는 의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가 판단을 맡기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만 늘어나는 겁니다. 고민만. 지방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기만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의료비가 지나치게 싸다. 그러니 호스피탈 쇼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말이 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왜 거기는 뭐 약 바르라고 그랬는데 왜 원장님은 약 먹으라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약 바르는 데 가서 치료 받으세요. 이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을 거냐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 판단인 거죠.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면 다시는 이제 서드 오피니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병원 또 가세요. 아니면 두 사람 비교해서 본인이 믿는데 몸을 맡기든지. 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말고 한 군데를 믿고 꾸준히 다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판막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지켜보자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그 수술이라는 게 개융 수술입니다. 여기 그냥 되게 커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것도 이 뼈를 갈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흉골을 갈라야 돼요. 그래서 그 개융 수술이 되게 하고 난 다음에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도 자꾸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비용은 비보험이기 때문에 한 300에서 500 정도 들 거예요.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예, 잘 하시는 분들한테 하면 결과 좋습니다. 예. 저는 제가 내 개인 유튜브에 이제 그런 걸 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유머 국가, 내니 스테이트가 되고 있다. 이거 내가 만든 말이에요. 예. 사회학적 용어도 아니고 하도 우리나라가 시잘데기 없이 문자를 날리고 그래서 이것도 다 돈인데 먹고 할 일이 저렇게 없나. 아니 날씨 더운 거 몰라요? 날씨 더우니 뭐 저기 물놀이 할 때 주의하시고 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까? 그런 문자 보내는데 들어가는 돈은 뭐 같으면 SK텔레콤이나 뭐 통신사는 돈을 벌겠지. 어디 돈 쓸 데가 없어 세금 받아 그딴 데 돈 쓰고 있다고 내가 정말 화는 나지만 예. 그다음에 실종자 수배하는 거 그 문자 보낸다고 실종자 수배가 문제가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해결됐다는 거 보셨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색 내는 거죠. 생색. 근데 돈은 지 돈 내는 게 아니라 내 세금은 내 세금 갖고 그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한심하죠.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안전 문제를 왜 국가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나서느냐는 얘기죠. 10대부터 30대까지 실종자 문제에 대해서 문자 보냈을 때 그 실종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쇼하는 거죠. 보여주기 하는 거죠. 더 심한 거 토요일 날 밤 12시에 시속 30km 초등학교 앞에 뭐 중학교 앞에 30km 제한 속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밤 12시에 일요일 날 밤 12시에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이 그 길 앞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나이 60 먹어서 살 날들만 남았는데 이 사람한테 그걸 갖고 유모, 내가 지금 돌쟁이 애기입니까? 그런 짓을 하게. 치안이요. 대한민국 치안 정도면 됐죠. 얼마나 더 치안에 대해서 모든 범죄를 다 국가에서 막아줄 수 있다? 아니요. 본인이 위험한 때는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기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렇게 뭐 안전장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위험하다는 표지도 없대요. 당연히 없는 게 맞죠. 예. 거기 가면 위험한 거 모릅니까?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다 알지. 저는 우리나라 어디 가더라도 보면 정말 계단 앞에 뭘 붙여놨어요. 네. 여기부터 계단이라고. 제 눈은 그러면 경상도 말로 당달 봉사입니까? 그걸 못 보게. 심지어는 뭐 횡단보도마다 빨간색, 파란색 램프 들어와요. 예. 좀 지나치죠. 예. 유모들 어린애들한테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 거 받을 때마다. 그리고 그런 돈은 뭐 대통령 급여라든지 장관 급여를 갖고 자원봉사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SK텔레콤 뭐 KT 이런 데다 돈 주고 하는 걸 겁니다. 공짜로 해주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지 맙시다.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합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0년 넘게 심하게 갱년기 질환? 이게 갱년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갱년기가 10년 가는 경우도 없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게 호르몬 감소로 인해 생긴 거라면 산부인과 치료를 해서 호르몬 세라피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주말에 축구 이 시간에 이 날씨에 2시간 하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예? 주말에 꼭두 새벽에 시원할 때라든지 뭐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이트 경기를 하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30도가 넘는데 땡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장이 아마추어 축구장이 뭐 잔디라도 깔렸겠습니까? 인조잔디 깔아놓고 하거나 아이고 포진 생기는 게 당연하죠. 하지 마세요. 예. 10분만 뛰시고요. 그 다음에 햇살에 많이 노출되면 면역 뚝뚝 떨어집니다. 햇살에 노출되면. 자외선이 엄청나게 면역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예, 그냥 우산 쓰고 축구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하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산 쓰고 축구 가능해요? 예.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포진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 정도로 몸을 혹사하신 거예요. 운동하신 게 아니고요. 예, 혹사하신 겁니다. 지금 같은 날씨면 낮에 프로축구도 주간 경기 안 할 겁니다. 못 합니다. 예. 하나만 하세요.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다음에 몸에도 뭐 좋을 것도 없습니다. 꼭 하시겠다 그러면 아보다트 약 드시고요. 미녹시딜 바르는 거요. 2가지를 조합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3가지까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엉덩이 종기 생기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화농성 한선염일 가능성이 많아요. 찾아보세요. 화농성 한선염. 여드름 중에 심한 여드름입니다. 예. 얼굴하고 등에도 여드름 나고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또 2시간 훌쩍 지나가네요. 네. 사이사이에 뭐 또 약간 잡담 같은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예. 여러분들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즐거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그늘진 데서 한 10,000보 정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날씨에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